부자 가구들은 평균 1,000만 원이 넘는 월 소득이 발생이 되는 반면 일반 가구는 250만 원 정도 수준에 그친다라는 거죠. 소득 구조 다변화와 더불어 부자들이 하고 있는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것들 중에 하나가 바로 재산소득, 자산소득이라고도 이야기하는데, 흔히 돈이 돈을 번다라는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내 돈이 돈을 어떻게 벌까? 부자들은 밥 먹거나 잠자고 있을 동안에도 자산이 불어난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는 거지? 라는 의문을 항상 갖게 되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서 방법을 찾지 못한 것들에 대한 어떤 상대적인 박탈감 같은 것들을 갖게 되는데, 방법을 알게 되면 이것도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가 대단하게 자산이 많이 있어서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쉽게 이야기하면 내가 예금이나 저축을 해서 받게 되는 이자, 이것도 내 자산이 소득을 만들어내는 기본적인 구조가 되는 거죠. 그런데 최근에 금리가 너무 낮고 또 그렇게 해서 얻을 수 있는 것들이 크지 않기 때문에 조금 더 소득을 늘릴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쉽게 이야기하면 내가 예를 들어서 1억 원 정도로 투자해서 오피스텔, 매월 월세를 받을 수 있는 오피스텔을 하나 구입했다라고 하면 월세가 50만 원씩 발생한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내가 이 오피스텔을 처분하기 전까지는 매월 50만 원씩 1년에 600만 원이라는 소득이 발생이 되는 거고요. 배당 성향이 높은 주식들 5에서 7% 이상의 배당 성향을 보이기 때문에 1년에 5에서 7% 이상 배당금을 현금으로 받는 거죠. 이런 것들도 대표적인 재산소득을 만들어내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런 재산소득을 늘릴 수 있어야만 자산이 불어가는 속도가 좀 빨라질 거고요. 통계적으로도 보면 부자 가구는 이렇게 매월 발생되는 재산소득의 비중이 36%를 넘어갑니다. 근데 그렇지 못한 일반 가구들은 0.7%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근본적인 차이가 생긴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이런 소득의 격차로 인해서 부자 가구들은 평균 1,000만 원이 넘는 월 소득이 발생이 되는 반면 일반 가구는 250만 원 정도 수준에 그친다라는 거죠. 이런 원리들을 이해하고 재산소득을 늘려가는 작업들을 꾸준히 하게 된다면, 그러면 누구나 원하는, 제가 항상 세미나를 하거나 컨설팅 할 때 물어보는 것 중에 하나가, 월급 이외에 매월 200만 원씩 통장에 더 들어온다라고 하면 어떠시겠습니까? 라고 물어보거든요. 이게 모두 다 거기에 대해서는 반대를 하거나 싫어할 사람들은 없을 테니까요. 아마 상상을 해보만 하더라도 굉장히 기분 좋은 그런 일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작업들을 꾸준히 해서 내가 직장을 그만두게 됐을 때, 은퇴를 했을 때 내 월급을 상회할 수 있는 만큼의 재산소득이 발생한다라고 하면 은퇴 문제도 모두 해결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되는 거죠.